자, 이번에는 다시 광고 만들기를 클릭해서 캠페인 유형을 파워링크가 아니라 쇼핑 검색으로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쭉 하면서 어떤 설정 값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쇼핑 검색은 파워링크랑은 다르게 내가 어떤 특정 키워드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내 상품명에 들어있는 키워드라든지 뭐 상세 페이지 같은 것들도 네이버가 분석을 하고 또 내 제품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도 네이버가 알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키워드를 네이버가 선별해서 고객들한테 알아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과금 방식은 마찬가지로 CPC예요. 코스트 퍼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빠져나가는 광고고, 그리고 뭐 홈페이지를 단순 홍보하는 목적이나 고객 DB를 추출하는 병원 광고나 뭐 법무법인 광고 혹은 뭐 학원 같은 거, 이제 그런 광고들은 쇼핑 검색 광고로는 진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로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형태의 그런 목적으로만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광고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내려서 이번에는 쇼핑 검색 유형을 클릭해서 이 쇼핑 검색 유형의 설정 값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 이름, 그리고 하루 예산, 그리고 고급 옵션을 눌러보면은 광고 노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값이 있는데, 이것들은 파워링크 설정했을 때의 값이랑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이름을 테스트로 기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파워링크 설정을 할 때 캠페인 이름을 테스트라는 걸 한번 썼기 때문에 캠페인명을 중복으로 세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뒤에다가 이제 숫자 2를 기입을 해가지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예산은 임시로 10,000원이라고 기재를 하고 저장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그룹 단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파워링크랑 화면이 이제 다르죠. 쇼핑 검색 광고에서도 쇼핑몰 상품형과 제품 카탈로그형,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 이 세 가지 광고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이 쇼핑몰 상품형은 말 그대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쇼핑몰이 자기 상품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쇼핑 검색 광고예요. 자, 우리 청바지라고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한 다음에 아래로 쭉 내리면 이 가격 비교 탭,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광고, 여기도 이렇게 광고, 여기도 이렇게 광고, 광고 문구가 붙어있는 이 광고들이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의 주요 노출 위치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가격 비교 더보기라는 걸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쭉쭉 내리면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이렇게 광고라고 떠 있고, 그 아래에도 광고, 그 아래에도 또 이렇게 광고, 이렇게 광고 문구가 붙어 있는 쇼핑 검색 광고들이 보입니다. 이 광고들은 이렇게 상단에도 보이고, 스크롤을 또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자, 중간에도 이렇게 또 광고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중간에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또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내리면 하단부에도 또 이렇게 광고라는 문구가 붙여진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상품형 광고가 보여집니다. 보통 이 가격 비교 탭에서 쇼핑몰 상품형이 노출이 될 때는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광고라고 붙은 이 쇼핑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검색창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이미지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도 요 바로 위에 청바지 관련 광고입니다 라고 해서 광고들이 밑에 이렇게 쭉 보이죠. 이것들도 전부 쇼핑 검색 광고예요. 이 이미지 탭에도 쇼핑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참고로 PC 화면에서는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상단에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가 이미지 탭에도 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에서 패션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보여지는 스타일 추천이라는 탭이 또 있어요. 요거는 모바일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검색창에다가 청바지, 이렇게 청바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자, 바로 맨 위에 이렇게 스타일 추천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네이버 검색 광고의 쇼핑몰 상품형 광고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한 페이지당 120개씩 최대 10페이지까지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쇼핑몰 상품형의 대표적인 노출 위치를 한번 쭉 봤고요. 이 외에 사실 세세한 노출 이제 지면들이 많은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영상 아래 참고 자료에다가 자료를 좀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면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쇼핑몰 상품형을 확인하고요.
광고 그룹 이름은 이렇게 그대로 설정을 해두고 쇼핑몰 링크를 설정을 해주고요. 기본 입찰가는 5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 입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하루 예산 10,000원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고급 옵션을 누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파워링크랑 동일하게 검색 지면, 추천 컨텐츠 지면 이렇게 나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 파트너 매체, 네이버 매체, 파트너 매체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노출 제한 매체 설정하기 해가지고 내가 노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노출 지면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곳에만 내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마찬가지로 추천 및 컨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 동일하게 파워링크와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 이것도 파워링크와 마찬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면 광고 만들기 소재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 어떤 상품을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할 거냐, 즉 이제 상품을 선택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뭐 상품명을 입력할 수도 있고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내 제품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 뭐 아무 설정값 없이 그냥 검색하기를 누르면 내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상품들을 이렇게 다 불러와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제품을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이렇게 상품이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상품이 선택이 됐고 이 아래에 있는 광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쇼핑몰 상품형의 쇼핑 검색 광고가 설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쇼핑 검색 유형의 광고를 모두 만든 후에 광고 관리 영역으로 넘어온 다음 내가 생성한 쇼핑 검색 유형의 캠페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에 내가 생성했던 광고 그룹들이 쭉 보이죠. 여기 보이는 이 화면들의 설정값들은 아까 파워링크 캠페인에서 봤던 설정값들과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지 않고 바로 광고 그룹으로 선택해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그룹 이름을 선택해서 그룹 안에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탭들 중에 아까 파워링크랑은 다르게 여기는 이제 키워드라는 탭이 없어진 게 보이시죠? 이게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쇼핑 검색 유형의 광고는 키워드를 등록해서 하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그 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쇼핑 검색 브랜드형은 어느 스토어만, 어떤 스토어만 광고를 할 수 있다? 그쵸, 브랜드 스토어만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우리가 이제 광고 만들기 단에서 등록했던 소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내 광고가 어떤 식으로 네이버에 보여지는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시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상세 보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이 소재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여기서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노출용 상품명이라고 보이죠? 이 노출용 상품명은 내가 여기 보면 이제 기본 상품명, 이 기본 상품명과 다르게 내가 노출용 상품명을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면 그럼 이렇게 노출용 상품명을 여기다가 따로 기재할 수 있는 란이 나와요. 이 노출용 상품명은 그러니까 내가 내 제품에 대해서 상품명에다가 기존에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게 있을 텐데 거기다가 차마 적지 못했던 내 제품을 어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못 넣었을 때 그때 이 노출용 상품명을 통해서 다른 키워드들로도 내 상품을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노출용 상품명을 적었다고 해서 내 기존에 있던 기본 상품명이 바뀌거나 하진 않아요. 이건 말 그대로 노출용 상품명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노출용 상품명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 기존에 내 소재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에 노출용 이미지, 즉 내 광고에 보여주는 이미지를 따로 추가로 등록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이제 확장 소재라고 해서 추가 홍보 문구랑 쇼핑 상품 부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게 보여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기 그룹단에도 보면 확장 소재를 등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네이버 톡톡이랑 추가 홍보 문구가 있죠.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에서 확장 소재는 여기 보이는 네이버 톡톡이랑 추가 홍보 문구,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봤던 쇼핑 상품 부가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확장 소재 탭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톡톡이랑 추가 홍보 문구만을 설정할 수가 있고, 좀 전에 상품 상세 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그쪽에서는 이제 쇼핑 상품 부가 정보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좀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서 확장 소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불가리 향수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자, 쇼핑 탭을 눌러서 네이버 가격 비교 탭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국문 라벨 부착된 정품, 리뉴얼된 최근 제조 제품 국내 배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추가 홍보 문구 확장 소재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은 뭐 별점에다가 평점에다가 찜수 이런 아이콘들이 보이죠? 이거는 쇼핑 상품 부가 정보예요. 이게 쇼핑 상품 부가 정보 확장 소재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아래에 톡톡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이게 이제 확장 소재 중에 네이버 톡톡을 설정하면 이쪽에 톡톡 버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광고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확장 소재를 눌러준 다음에 이제 새 확장 소재에 추가 홍보 문구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문구를 등록할 수 있는 란이 필수로 등록해야 되는 게 하나가 나오고, 여기 보면 선택으로 하나 더 기입을 해서 총 2개의 홍보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이쪽에 추가 홍보 문구를 기재해주면 등록이 완료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제외 검색어 탭이 있잖아요. 이 제외 검색어라는 건 뭐냐면, 이 네이버가 쇼핑 검색 광고는 알아서 이제 키워드를 검색어를 이제 찾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네이버 AI가 좀 고도화되어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내가 고객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100% 알맞게 찾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노출시켜주는 자동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키워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제외 검색어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외 검색어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래에 보면 이렇게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조회하길 원하는 기간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검색어 리스트가 쭉 보이는데, 이 중에 내 상품이랑 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혹은 클릭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즉 이제 광고비는 많이 지출이 됐는데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여기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추가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위에 보면 이렇게 내가 추가한 키워드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눌러서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면 최종적으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추가한 키워드들이 제외 키워드로 제외 검색어로 등록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제외 검색어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자주자주 들어와서 체크를 해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광고 성과를 올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겟팅 탭 추가인데, 여기 보면 아까 파워링크에서 봤던 것처럼 요일, 시간대, 지역, 성별, 연령대 모두 다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빠졌죠. 그 이용자 세그먼트가 빠졌잖아요. 이 이용자 세그먼트는 아직 파워링크에서도 베타 테스트 중이고 아직 쇼핑 검색 영역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의 광고 관리 대시보드에 있는 모든 설정 값들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어서 브랜드 검색과 신제품 검색 광고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그룹 단으로 다시 넘어와서 제품 카탈로그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제품 카탈로그형은 여기 자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광고예요.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것들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광고를 클릭하거나 상품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광고를 클릭을 하면 쇼핑몰 상품형처럼 상품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해당 제품의 카탈로그, 가격 비교 페이지로 먼저 이동하게 되는 그런 광고예요. 이 광고는 전자기기를 판매하시는 분들밖에 할 수 없는 광고였어요. 그리고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전자기기들도 쇼핑몰 상품형으로 광고를 다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 카탈로그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제는 많지 않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이 제품 카탈로그형을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해야 되는 인증 절차 같은 것들이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쇼핑몰 상품형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특징으로는 같은 제조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여러 판매처들의 상품을 하나로 모아서 즉각적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과금 방식은 CPC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이 제품 카탈로그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특징만 설명을 마치고 다음 쇼핑 브랜드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쇼핑 브랜드형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만 할 수 있는 광고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브랜드 스토어라는 건 뭐냐면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에 가입된 브랜드사라는 뜻인데,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에서 진짜 브랜드다, 이건 브랜드다 라고 인정을 해준 스토어들을 브랜드 스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랜드 스토어는 처음부터 브랜드 스토어인 게 아니라 일반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네이버에서 선택을 받은 스마트 스토어만이 브랜드 스토어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이 승격은 뭐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브랜드의 상품성이라든지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네이버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스토어로 승격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이 스마트 스토어랑 브랜드 스토어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구분 방법은 URL 앞에 있는 이 문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 브랜드 스토어라고 영어로 이니셜이 붙어요.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가 아닌 일반 스마트 스토어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니셜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하려는 사이트 앞에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브랜드 스토어라는 이니셜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홍보할 때는 내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쇼핑 브랜드형 광고를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화면에서 주름, 앰플 검색을 하고 이 탭을 쭉쭉쭉쭉 이렇게 내리다 보면 지금 볼만한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마펌 브랜드 스토어, 리오프 브랜드 스토어, 이렇게 브랜드 스토어들을 쭉쭉 추천해주는 탭이 보입니다. 여기에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이렇게 PC 화면에서는 가격 비교 탭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자, 검색창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추천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메디큐브 브랜드 스토어 바로 가기, 옆으로 넘기면 닥터지 브랜드 스토어 바로 가기, 또 아윤채 브랜드 스토어 바로 가기, 이렇게 브랜드 스토어만을 보여주는 탭이 이렇게 오른쪽에 뜹니다. 여기 보면 광고 표기 보이시죠? 이 광고도 PC 쇼핑 브랜드형 광고의 대표적인 노출 지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쇼핑 브랜드형 광고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뭐냐면 키워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쇼핑 검색 광고는 그 파워링크랑은 다르게 키워드 설정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쇼핑 브랜드형 광고는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별도의 키워드를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즉 브랜드 스토어만의 특권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순금, 농축수산물, 원예식물, 상품권, 여행, 문화상품 같은 카테고리 제품은 이 쇼핑 브랜드형 광고를 진행할 수가 없고요. 이 쇼핑 브랜드 칸에서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스토어라는 걸 여기서 인증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 인증은 한 번만 인증하면 그 뒤부터는 별도로 인증할 필요는 없어요. 브랜드 스토어라는 거를 인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 스토어 인증이 되어 있는 계정으로 넘어오면은 아까 그 인증하는 절차가 사라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쇼핑 브랜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 그룹을 내가 기존에 있던 그룹에다가 세팅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그룹을 생성해 가지고 세팅을 할 건지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고 제목을 임시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내가 전체 상품을 등록해서 홍보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상품을 따로 등록해 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품 선택 등록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내 브랜드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는데, 그냥 아무 설정값 없이 검색하기를 눌러주면 아래에 내가 판매 중인 모든 브랜드의 제품을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전체 제품이 아니라 내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팬티 상품들만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상품 검색창에다가 팬티라고 기입을 해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상품 중에서 팬티 관련 상품으로만 추려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나는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이 5개만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밑에 5개의 제품을 불러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제 기본 입찰가인데, 이 쇼핑 브랜드형 광고는 기본 입찰가가 300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비싸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70원 아니면은 뭐 50원부터 시작했는데, 요 브랜드형 광고는 300원부터 입찰가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루 예산 마찬가지로 얼마를 쓸 건지 일 예산을 적어주는 거고, 임시로 이렇게 10,000원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그 아래 고급 옵션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노출 매체 유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제한 매체도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천 및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 설정할 수 있고요.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친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면 내가 만든 캠페인 중에서도 아까 그 5개의 상품을 불러와서 이렇게 쇼핑 브랜드형 광고가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